배우리 한글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제4가 외모보다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 그 성격에 따르는 성격의 유형,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문법, 무엇, 을하고, 자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발하다. 활발하다는 생기 있고 힘차며 사랑스럽다. 게으르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게으르다.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내성적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성격. 고집이 세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격. 끝으로 유쾌하고 활발하다는 명랑하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성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낱말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다.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 할 때 부지런하다. 덜렁대다. 침착하지 못하고 잇따라 가볍게 행동하다. 성격이 급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침착하지 못하다. 얌전하다.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하다. 잔소리하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다. 이해심이 많다.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 주는 마음이 많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낱말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발하다. 지금 어느 소년이 활발한 모습으로 등장했네요. 활발하다. 옆에 보겠어요. 게으르다. 어떤 아저씨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하지 않고 있네요. 참 게으른 모습입니다. 꼼꼼하다. 자, 어떤 언니가 지금 자로 무언가를 재듯이 지금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있네요.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어떤 두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분이 좀 머뭇머뭇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내성적인 성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들어서 확실한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생은 성격이 활발해서 뭐든지 적극적이야. 자, 활발한 성격의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촌은 게을러서 움직이기를 싫어해. 이 소파에 누워있는 아저씨가 삼촌이었나 봐요. 꼼꼼하다. 우리 언니는 성격이 꼼꼼해서 뭐든지 정확해야 해. 우리 오빠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수줍어해.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보면서 네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집이 세다. 자, 고집이 세다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 지금 당나귀인지 말인지 노새인지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네요. 고집이 센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명랑하다. 밝고 유쾌한 모습이죠. 네, 이 명랑하다는 예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덜렁대다. 덜렁대다는 뭔가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모습. 자, 지금 이 소년이 책도 떨어뜨리고 연필도 떨어뜨리고 지금 덜렁대는 모습이네요. 그럼 각각의 문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당나귀였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말, 노새, 당나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말에 속하는 그런 동물의 이름입니다. 명랑하다의 예문을 들어보면 밝고 명랑한 어린이. 자,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어린이. 부지런한 것은 어린이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덜렁대다, 덜렁거리다, 책 떨어뜨리는 소년. 뜨리는은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다 두 가지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네 가지 사람의 성격에 대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급한 모습은 참을성이 없이 무언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격이 급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행동하다 할 때 정직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착하다. 침착하다는 약간 덜렁거리다와 좀 대조적인 그런 조용한 성격의 사람을 표현할 때 침착한 사람, 침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겁이 많다. 겁이 많다는 뭔가 잘 무서워하는 성격, 주로 어린 아이들이 겁이 많게 되겠죠. 각각의 예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한 아저씨, 정직한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요. 침착하다, 침착하고 조용한 언니, 겁이 많다, 마지막으로 겁쟁이 우리 동생. 계속해서 네 단어와 네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하다. 자, 지금 엄마가 무엇 무엇 해, 무엇 무엇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잔소리 싫어하죠? 잔소리는 조그만 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자주 할 때 잔소리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이해심이 많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해심이 많다. 부드럽다.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을 얘기할 때 부드럽다라고 표현하죠. 깜빡하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주. 친구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또 가끔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 깜빡하다. 각각의 예문을 또 들어볼게요. 엄마의 잔소리 꾸중. 또 이해심이 많다의 예문은 이해심 많은 우리 선생님. 부드럽다. 애기처럼 부드러운 살결. 깜빡하다. 건망증이 심한 아저씨. 수빈이와 영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야, 너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굴 닮았니?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빠처럼 성격이 급하고 활발한 편이야. 너는 어때? 난 엄마를 닮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뭐든지 천천히 꼼꼼하게 해. 근데 나는 덜렁대고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 하지만 너는 명랑하고 또 남을 잘 이해해 주기도 하잖아. 내 생각에는 네가 더 이해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난 고집도 세고 게으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매일 잔소리하셔. 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고 청소도 깨끗이 하라고. 나도 덜렁대는 성격이라 좀 얌전하라고 엄마가 잔소리하셔. 타고난 성격을 쉽게 고치긴 힘들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닮을 필요가 있겠다. 그건 그래. 오늘 배울 학습 내용 중에 두 가지 문법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 으라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으라고는 동사에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명령이나 부탁의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명령을 한다는 것은 흔히 오더를 내린다 그렇게 말하죠. 또 부탁을 한다는 것은 please 아니면은 por favor 그럴 때 부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자, 책을 읽으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책 좀 많이 좀 읽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형, 제시카가 이 책 좀 빌려달라고 했어. 책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시카죠. 그런데 제시카의 얘기를 형에게 지금 부탁의 내용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웬 빵이야? 응, 수빈이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인데 그 빵을 전해주라고 한 사람은 수빈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명령이나 부탁의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가 라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받침이 있을 때는 물론 으자를 살짝 넣어서 으라고, 그래서 예문으로 먹으라고, 들으라고, 먹다에 다를 없애고 으라고. 자, 들으라고는 여러 번 얘기했죠. 듣다죠, 기본형은. 근데 디귿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디귿이 리을로 바뀐 겁니다. 받침이 없거나 혹은 리을 받침이면은 라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 받침 없으니까 가라고, 살라고는 살다죠. 그런데 받침이 있어도 리을이기 때문에 을을 넣지 않고 라고를 직접 넣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뭐뭐으라고를 사용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운동 열심히 해. 밥 많이 먹어. 엄마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밥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밥 많이 먹으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좀 밥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다라는 부탁이죠. 여기에서 먹으라고는 먹다가 기본형입니다. 두 번째 그림, 일찍 일어나 어른들께 인사를 잘해. 좀 일찍 일어나라는 어떤 명령 비슷한 것을 아빠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빠는 항상 저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세요. 좀 늦게 일어나는 자녀에게 약간의 명령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라고는 기본형이 일어나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림을 보면서 라고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제하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숙제하세요를 어떻게 말할까요? 네, 숙제하라고 하세요. 선생님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여기서 숙제하라고의 기본형은 숙제하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자, 지각하지 마세요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각하지 말라고는 말라고의 기본형은 말다입니다. 말다는 무언가를 그만하라 라고 할 때 말다의 기본형을 이렇게 사용하죠. 장난치지 마, 싸우지 마, 이럴 때
어떤 행위를 그만하라라고 할 때 말다, 마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제 친구는 저에게 항상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도와달라고의 도와의 기본형은 돕다입니다. 비읍, 불규칙 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항상 자기 이야기 좀 들어줘. 네, 들어달라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어달라고의 들어는 기본형이 듣다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디귿 불규칙이기 때문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들어달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또 두 단어를 보면서 그 두 단어를 연결해서 어떠한 문장으로 만들지 연습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행하다, 다녀오다를 합하면 엄마가 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다, 청소하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깨끗하다, 청소하다. 어떻게 합해질까요? 네, 아빠가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부탁과 아니면 명령이 약간 섞인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문법은 뭐뭐 자고입니다. 자고는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권유나 제안의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아빠가 주말에 같이 캠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자, 캠핑을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야, 우리 캠핑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렉스가 수업 끝나고 같이 농구하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 농구하자고 하는 사람은 알렉스죠. 알렉스가 야, 우리 농구 같이 할래? 하면서 어떤 그 행위를 제안하는 겁니다. 부탁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시카가 내일 뭐 하자고 그랬지? 자기 집에 모여서 같이 놀자고 했어. 놀자고 어떤 그 행위를 제안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자고를 사용할까요? 네, 자고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또 리을 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변하는 거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 먹자고, 듣다, 듣자고, 가자고는 가다에서 자고를 쓰는 거죠. 살자고는 살다에서 자고를 넣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학생 유진, 수빈, 영수의 대화를 읽고 자고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제입니다. 자, 유진이가 네 가지의 어떤 행위를 제안하고 있어요. 숙제하자, 점심 같이 먹자, 온라인 수업 듣자, 영화 보자. 유진이가 제안한 네 가지의 행위를 수빈이가 영수에게 다시 전달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야, 유진이가 수업 끝나고 같이 그렇죠. 숙제하자를 숙제하자고 해.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영수야, 유진이가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해. 영수야, 유진이가 온라인 수업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듣자고 해. 네 번째 마지막, 영수야, 유진이가 금요일에 같이 영화 보자고 해. 자, 숙제하자, 점심 같이 먹자, 온라인 수업 듣자, 금요일에 같이 영화 보자고 한 것은 수빈이가 한 것은 아니고요. 유진이가 제안하는 것을 수빈이가 듣고
다시 영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수는 어떻게 할까요? 응, 저와 같이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네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응, 저와 같이 숙제하자. 응, 저와 같이 먹자. 응, 저와 같이 듣자. 응, 저와 같이 영화 보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가족에 대한 소개의 글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나 이렇게 4명이에요. 저는 엄마랑 성격이 비슷하고 누나는 아빠랑 성격이 비슷해요. 저랑 엄마는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휴일에 놀러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누나랑 아빠는 활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자, 이 글에 나오는 저라는 이 남자 어린이는 엄마하고 성격이 비슷한 조용한 성격이고 또 누나하고 아빠는 활발한 성격이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인 이 소년과 엄마는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해요. 자, 어떻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엄마와 저라고 얘기한 소년은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또 아빠와 누나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알아봤네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특성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사람의 특별한 성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말로 빗대어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직접적인 성격은 고집이 세다, 참을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빗대어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짜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짜다는 음식과 관련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음식이 짜다라고 할 때 하지만 사람의 특성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색한 사람, 돈을 잘 쓰지 않는 성격의 사람을 가리킬 때 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문을 보면 더 확실히 그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짜기로 유명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짜다, 인색하다. 또 우리가 보통 구두쇠 영감, 구두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관련이 있는 싱겁다네요. 싱겁다. 하지만 사람의 특성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음식의 싱겁다가 아니라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한 느낌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싱겁다, 싱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문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에서 내 친구 영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싱거운 농담을 잘해요. 자, 싱거운 농담을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할 때 싱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물에 빗대어서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자, 동요도 이런 노래 많이 부르는데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사과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뭐 동그랗다,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사과라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예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특성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차갑다,
여자의 모습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서 차갑다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에 느끼는 차가운 느낌보다는 인정이 없거나 좀 쌀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차가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따뜻하게 대하세요 하면 뭘까요? 예, 차가운 거에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남성의 얼굴을 보니까 잘생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원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원하다는 때 바람이 불 때 시원하다 그런 감각의 말이지만 여기에서 시원시원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넓고 친절하면서 활발한 사람을 가리킬 때 아, 그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는 마음이 넓고 시원시원해서 다른 친구들을 다 잘 이해해줘요. 이렇게 사용할 때 시원시원하다.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네,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의 유형 모습을 배워봤고요. 학습 내용의 문법을 배웠죠. 무엇 무엇 을하고 무엇 무엇 자고 이것은 오늘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학습 과제, 동영상 시청, 연습 문제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5가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미리 전달한 가정학습지를 보면서 연습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번 5가지의 단어가 나왔죠. 그 5가지의 단어를 뜻풀이한 말입니다. 그 뜻풀이한 말에 맞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는 성격이다. 는 어떤 말이 해당될까요? 네, 꼼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로 5개의 단어가 문장 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적합한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볼까요? 너는 얌전한 것 같은데 형은 어때? 형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활발해요. 이렇게 썼어요. 활발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아주 활발하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화체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원형으로 나는 밥을 먹다, 나는 잠을 자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활발하다를 활발해요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 우리가 배운 문법 으라고 또는 라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문제인데요. 1번 알렉스가 방학에도 꼭 연락하다라고 단어가 주어졌죠. 연락하다를 사용해서 라고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하다에 하 밑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라고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2번은 엄마가 식사 전에 손을 씻다. 시의 밑에 시옷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씻으라고 계속해서 3번, 4번, 5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1번
지은이가 또 놀러 오라고 했어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 놀러와 다시 이렇게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옆에 그림을 볼까요? 3번. 유진이가 동생에게, 자, 그림에서 보면 동생이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유진이가 동생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과 4번도 적당한 문장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는 우리가 배운 문법 무엇 무엇 다고를 넣는 문제이죠. 가다, 쓰다, 하다, 만들다, 외식하다 이 5개의 단어를 문장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고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또한 리을 받침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고만 넣으시면 됩니다. 커튼이 벗겨지는 걸 보니까 오늘의 수업도 끝난 것 같아요. 옆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수채화를 하나 실어봤고요. 또 좋은 말, 긍정의 말이죠. 실어봤습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2달을 살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수업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누군가의 말을 실어봤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끝입니다.